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군요. 자, 네. 여배우가 생각보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몰입이 좀 안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좀 그런 기준이 안 맞았나 봐. 지금 보니까, 전형적으로 예쁜 상은 아닌데, 그쵸.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매력적이죠. 그래서 더 싫어졌어. 이게 뭐 2부의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저는 그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 거에도 동의를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데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데 이 영화를 이제 안 보신 나서.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네. 2부에서는 저희가 네. 영화를 보고 나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제 2부죠. 2부니까 막 얘기할 수 있네. 아, 그럼요.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게 만드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인간 뭐죠? 쌍년 에이씨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게 너무 싫어. 이 영화에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나의 깨달음이나 성장이 뭐냐면 에이씨 똥 밟은 거야 그럼? 500일의 썸머 지났고 나는 마지막에 어텀을 만나잖아요. 어텀을 만나는데 어텀은 누가 봐도 딱 섣불리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에, 그리고 그때는 조셉 고든 레빗이 분한 주인공도 굉장히 멋있어요. 막 올백머리에 정신 차리고 정장에 살고. 건축학도로서 탁 해서 면접 보러 왔다가 어텀을 만나요. 둘이 되게 멋있게 얘기해. 인셉션에 나오는 인물처럼 대사를 쳐. 그 마지막에 면접 끝나고 한잔 하자 했더니 알겠다. 이름이 뭐예요? 어텀. 하니까 그때 조셉 고든 레빗이 놀라고 카메라를 탁 쳐다보면서 응? 하고 끝나거든요, 이 영화가. 얘가 얻은 건 뭐냐면 만만한 여자한테 차여서 쌍년이고 어텀은 짱인데 이번에는 내가 다가가서 먼저 맥주 한잔 하자 그랬다? 이게 성장이야. 그래요? 이 영화에.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네.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남자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바보 같은데 네. 일조한 거는 이 여자애가 나한테 너무 나쁘게 했기 때문이야가 전반적으로 깔려있어요. 나 그렇게 봤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황인지 대리는 아까부터 시중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 이 영화가 별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 감독님은 네. 영화에서 네. 애티튜드가. 그렇죠. 있어요. 인간에 애티튜드. 대해서 굉장히 캐릭터에 대한 애티튜드가. 예의를 갖추고 감동만 잘하고.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춰주기를 좀 바라나 봐요. 그게 안 돼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시어칸이 영어를 할 때 호랑이가 말하잖아요. 아예 판타지로 가던 거예요. 그렇게 가면 상관없는데 이 영화는 왜냐하면 조셉 고든 레빗이 되게 진지하게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회사 회식할 때 여자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혼자 살 수 있다는 거는 네 친구를 못 믿냐 뭐. 그러니까 조셉 고든 레빗이 되게 진지하게 그러면 당신같이 사는 거 좋은데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요. 조셉 고든 레빗이 네가 못 겪어봐서 그렇지 난 사람을 믿는다. 이 그녀는 아니 나 믿지 않는다. 그 마지막에는 근데 톰 네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정말 세상에 사랑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니랑 있을 땐 그걸 몰랐던 것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톰이 되게 멋있게 그제서야 그때 또 올백머리 멋있는 그 차림이에요. 네 행복을 내가 빌어줄게 썸머.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행복해. 멋있게 말해. 근데 영화의 전체적인 기조는 그게 아니야. 그건 그냥 멋있게 말한 거고 쌍년이야. 그리고 더 내가 썸머를 만나기 전에는 말 붙이기 힘들 것 같아 보였던 되게 포스 있고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는데 얘가 어텀이야. 그리고 나는 얘랑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운명을 개척해서 가서 어텀한테 말을 걸거든요. 내가 한 발짝
갔더니 이런 여자가 나한테 왔어. 그 해피엔딩.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읽히던데. 왜냐면 저는 그 찌질한 사랑의 경험이 네.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쭈뼛거리는 실수를 안 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근데 같은 얘기인 것 그건 같은데, 좋은데. 예, 같은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쵸. 여자는 너무 전형적으로 나쁜 여자로 나오고 남자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난 그렇게 그게- 나쁘게 안 네. 보이더라니까요. 난 전 여자가 그리고- 안 나빠 보였다고. 네, 네. 별로. 맨 처음 봤을 땐 전 되게 저는 나쁘게 남자가 봤어요. 되게 답답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비치로 읽으면 비치로 읽히고 비치로 안 보겠다고 남자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읽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맥락만 쭉 따라가면서 남자의 빙의해가지고 보면 아 여자가 굉장히 나쁜데 그 여자의 시선으로 따라가면서 보면 네. 그 남자가 여자가 하는 그렇지.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된 네. 거를 잘 묘사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봤을 때도 사실 맨 처음에 계속 나쁘다고 보다가 끝에 가서 그냥 한 번에 확 여자 편이 된 것도 있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결말을 아니까 좀 더 이렇게 멀리서 봐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첫 번째부터 나쁘게 안 보였던 게 물론 처음에 썸머가 남자한테 먼저 다가와서 키스한 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것 때문에 시작이 이상했잖아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철저히 조토끼의 입장에서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라 1988 이번에 했을 때 류준열이 계속 짝사랑하는 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류준열 입장에서 마음 아파하고 왜 고백 못해 막 안쓰러워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류준열 입장에서 카메라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썸머 입장에서 봤으면은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되게 많았을 거고 언행 불일치되는 것도 되게 많았을 그쵸, 거고 뭐- 물론 우린 여자는 아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잘못 생각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네. 남자는 끊임없이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네. 관계를 말로 정립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냥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말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행동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마음도 조금씩 열고 있는데 네. 자기는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규정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네. 하지만 마음을 계속 남자한테 열고 있는데 네. 남자가 그걸 그냥 좀 받아주면 되는데 네. 찾아왔잖아. 그렇죠. 싸우고 나서 뭐 찾아왔잖아. 그럼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 끝났지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야?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저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나쁜 여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여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있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영화보다는 황대리가 이 영화를 보고 좋았다고 하는 지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잘못 봤어.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잘못 봤어. 아니지. 내 마음에 보는 건데. 이건 내 생각이고. 영화를 보는 옳은 생각. 방법과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에게는- 황대리 같이 읽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자가 충분히 옹호받을만 합니다. 라고 하고 영화를 봤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 만든 건데, 그렇죠, 그렇죠. 둘 다가 완벽하게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다. 잘 그럴 수 만든 있죠. 영화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정정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적용 잘못한 황대리가 싫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걸 그래서 아니야, 막 친구 그게- 그러면은 거기 그건 조토끼 굉장히-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수준인 거야. 그럼 톰이 이러는 거야. 니네가 2007년에 사귀었던 애가 누구지? 누구지? 그래, 내가 니네한테 현대 사회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니네가 조언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했더니 애들이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황대리 우리 이제 그 수준으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별로 잘못 적용한 거야. 응. 대리님 무기 준비하고 있다. 뭐 쓰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취향을 말할 때 뭐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따졌잖아. 내가 잘못 봤다며. 옳고 그르고를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오히려 역대 시네마스터 중에 데시벨 제일 높은데요. 오늘 건축학개론을 볼 때는 네. 그거를 여자 입장에서 보면서 여자 입장이 옹호가 되거나 막 그게 영화를 다시 보면서 막 그렇게까지 분량이 나올까? 묘사가 잘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 수지의 입장이 그쵸. 뭐 안 드러나니까 거의. 이렇게 탁 빙의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한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맞아요. 훨씬 양쪽에서 같은 대사고 맞아요.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가
내가 이 사람 입장을 옹호하고 봐야지 하고 처음부터 쭉 딸려서 오면 네. 그게 다 족족 해석이 되도록 네.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DVD가 있었다니까. DVD가.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화를 깔 때는 함량 미달일 때 깔 때랑 위대하지 못해서 깔 때랑 달라요. 이 영화가 저는 되게 굉장히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시련을 겪었어? 무조건 이거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연스럽게 떠오르던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보니 그게 아니고 그냥 기분 풀고 말 수도 있는 영화가 버리는 거야. 네,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이 영화가 그 정도 되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영화가 결국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자가 이해 못 하더라도 썸머가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소지를 다 비춰줬으니 나쁜 영화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깨달음이 그래서 톰이 괜찮아졌다만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미성숙한 감정을 그러니까 찌질했던 애가 괜찮아졌다가 사랑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닌데. 사랑 왜냐면 영화라고 썸머도 그렇게- 만났잖아. 네, 그렇죠. 만났죠. 근데 근데 황 대리님이 할 말이 많대요. 배우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최근에 본 영화 한 편이 생각나요. 불의 전차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들어져. 아니야. 아니 그게 다양한 아니고. 사례를 들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려. 잘 알겠습니다. 배우님. 그래. 정확하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 짚고 싶은 거는 네. 그 배 감독님이 영화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거 뭐 건강한 방식인데 꼭 굳이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네. 꼭 감독이 그런 태도로 그 시나리오 상의 캐릭터를 다룰 필요도 없다. 네.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 뭐 그렇게 다루는 영화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 네.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안에 지금 여자가 없다는 거. 맞아요. 그렇지. 우리 한계야. 그게 제일 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 감독도 남자고 주인공 화자도 남자고 우리가 지금 모여 앉아 있는 4명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의 심리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뭐랄까 좀 오버하는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냥 흉내 낼 뿐,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거기서 오는 한계는 당연히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그냥 재밌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더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로 인정하는 게 더 성숙한 시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내가 성숙한 게 아니라 아쉽댔잖아 이 영화가. 홍익인간으로 대하려고 아니 그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지 않나. 이 아니 뭐 영화가. 배 감독님한테 그런 영화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저는 오히려 그러면, 되게 쉽게 보고 가는 영화였고, 그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한계를 인정하고 가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김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 시선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 이런 얘기로도 이해될 수 있고, 네. 여자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여자로 될 수 있는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되게 위대한 영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남자가 그렇죠. 봤을 때 남자 마음만 충분히 이해된다고 해도 충분히 이 영화는 나한테 기능할 걸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 거고. 네. 아니 저는 그냥 재밌게 봤는데 네. 그건 뭐 위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본 포인트가 뭐냐면 네. 쌍년에 대한 영화기도 하지만 네. 병신에 대한 얘기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냥 그 두 가지가 읽히는 것 자체가 남자가 만든 영화치고는 네. 그 병신에 대한 표현을 맞아요. 참 잘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걸 통해 가지고 서로의 영화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왜 썸머가 나쁜 년이냐. 헤어지고 나서 뭐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지만 소개팅을 하면서 그 여자가 조토끼한테 이야기하는 조언들 저는 완벽히 동의해요. 서로 뭐 합의해서 다 그래 지정된 건데 그게 뭐 누가 잘잘못을 따진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근데 썸머가 나쁜 년이라고 규정되는 순간은 그 벤치에 앉은 순간이에요. 그 남자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려 썸머가. 그래서 결국 만나게 돼.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결혼을 하게 됐고 네가 운명이 아니었고 나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이 얘기를 왜 해? 그 얘기 그 전에 했잖아. 어차피
파티에 초대까지 했잖아. 그죠? 아니 파티에서 남자가 뛰쳐나간 게 마지막 만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매듭 짓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 지어야지. 뭐 매듭을 짓는 건데 굳이 그 얘기할 필요 없고 심지어 그때 그 얘기도 하잖아. 결혼식 때 그러면 조토끼가 왜 춤췄냐고. 근데 여자가 그때는 약혼하기 전이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 그 의도를 보면 사실 그 얘기를 안 하고 끝났으면 그래서 뭐 약혼식 가서 끝났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그냥 입장차가 달랐던 거고 그냥 서로 동의할 수 없어서 끝났던 건데 그 자리에 와서 썸머가 했던 이 얘기 약혼하고 네가 내 운명의 사랑이 아니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기 전에 병신 짓을 했겠죠. 그러다가 뭐 주변에 저보다 더 병신이거나 저보다 좀 나은 병신이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걔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말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었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멋있는 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잘 끝내자. 해서 헤어진 때도 있었을 거고 막 개판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벤치에서 만나는 장면이 만약에 없어. 거기서 뛰쳐나오고 끝났어. 연락 두절. 그리고 어텀을 만나는 걸 우리가 영화로 봤어. 뭐 거기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성장이 있나요? 아니 뭐 우리 성장을 기대하지는 않고요. 왜 이게 나쁜 년이냐 정리만 하면 그 말을 해주려고 간 건 아니었을 거고 제 생각에는 그 대답은 조토끼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남자랑 결혼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알았어. 뭘 알았어? 너랑 있을 때 확신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해가 안 간다며 물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말까지 그렇게 간 하게 거지. 돼서 고맙다 그러잖아. 그렇게 운명을 알게 돼서 고맙다 그러잖아. 정말로 고마우니까. 고맙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냥 그 순간에서 고맙다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여자를 옹호해주는 편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거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가 시작될 수도 없었어요. 이 여자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굳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도 시작된 거라고. 맞죠. 복사기에서 키스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를 와서 당당하게 내가 이런 감정인데 이렇게 이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없었다면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복사기 앞에서 키스하지도 않고 그렇지. 나 좋아해요? 물어보고 나서 하지도 않고 그렇죠. 싸우고 난 다음에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오텀을 만나도 썸머 없이 오텀을 만나겠지. 저는 그 처음에 그 썸머의 성격이랑 그 마지막 벤치에서 얘기했던 썸머의 성격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성적에서 바뀐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시작과 끝의 그런 연결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뀐 상태에서 하는 그 행동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이 관계까지 정리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당당한 거잖아.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했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난 뭐야? 오케이. 걔가 이기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걔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던 애야. 김프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애예요. 이 썸머는. 근데 조셉 고든 레빗이 거기서 뭘 하냐면 난 이해가 안 가 했더니 대답 다 해줬어. 물어봤더니 이랬다 저랬다. 너 결국 고맙다. 운명이다. 들을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들었어. 얘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했더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 얘기다 했더니 톰이 왜냐하면 나는 아무나랑 다르니까 특별해지고 싶었단 말이야. 가장 특별했단 말이야. 지금 그 벤치에서 톰이 들은 말은 뭐냐면 썸머가 자기 입으로 니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고. 네가 날 바꿨다. 전 우주에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네가 했다. 고맙다. 하고 피앙세한테 간 거잖아요. 이건 지금 가장 톰이 그 전에 사귀고 있을 때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얘랑 같이 있으면서 바뀐 거잖아. 톰의 생각에 동의하게 된 거잖아. 이 썸머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열받았어. 우리 황대님처럼 거기서. 그럼 거기서 욕을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끝까지 앉아가지고 네가 정말 행복하게 빌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빌고 나오라고 거기서 열받지 말고. 그 조토끼의 캐릭터 자체가 한 번도 멋있는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냥 그 찌질한 모습 그대로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조토끼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저는 그게 뭐 조토끼의 인자한 모습이라든가 그때 멋있게 성장한 모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그 찌질한 모습 그대로 그 상황을 대처했다는 게 속상한 거고 거기서의 그 썸머의 행동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기적이었다는 맞아. 거에는 맞아. 동의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이게 나쁜 년이라고. 이게 틀린 말이. 나쁜 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년을 만드는 거는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봐야죠. 조토끼가 그 병신의 캐릭터를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한다니까? 일단 그 여자가 거기 간 건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 나빠라고 그 친구들은 말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 여자의 친구들 네가 그러면 안 됐었지. 썸머 친구들이 네가 안 그러는 게 낫지 말할 수 있을 거고 남자 친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자는 쭉 그런 사람이었고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바뀌었다 한들 일단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그걸 되짚어 보면 고맙다고 말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요. 딱히 이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자기도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그 생각하기에는 마음 상태의 연장선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지가 그냥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파티에 불러서 파티에 꼭 굳이 불러서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이 심정을 꼭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는 거지. 아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티에 불렀잖아요. 파티에 자기는 야곱 맞이를 공개적으로 끼고 그때 다녔었단 얘기하려고 말이에요. 예, 했단 그때 말이야. 말하려고 했던 건데 그 전에 조토끼가 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려고 되고 했던 생각해 거야. 보니까 조토끼가 나중에 말하긴 하지만 하긴 내가 춤출 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어도 됐었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고. 야콘 파티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불렀지. 놓치고 그걸 부른 거잖아. 그걸 야콘 얘기하려고 파티에 계속 그렇죠. 기다리고 왜냐면 이 병신이 빨리 뛰어갔잖아. 네, 집으로 그러니까 갔잖아. 병신을 욕해야지 비치를 더 비치라고 말할 그렇게 필요가 되니까 없다니까, 이 어떤 영화가. 면에서는 찾아간 게 이기적으로 친구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캐릭터 상으로는 그렇지. 자기가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이 남자를 아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결과적으로 태도의 이렇게 된게 문제인데 아닐까. 얘는 태도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이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나쁜 년이 아니고 그냥 얘가 너무 바보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근데 이 모든 사태는 언제 벌어졌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냥 우리 각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친구가 썸머 내 친구가 너 좋아해 했을 때 그때 그냥 첫 마디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끝날 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좋아합니다. 관계는. 좋아합니다. 그걸 할 근데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되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밖에 안 했다니까. 우린 뭐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졸업 영화를 보다가 여자가 보다가 울면서 나와버려요. 자, 내가 시나리오를 새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도시로 나왔을 수도 있어. 얘는 원래 썸머는 그런 성격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톰이랑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과거를 바꿔버리려고 새로운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보면 얘 옷이 되게 다른 애들보다 세련된 옷이 아니라 되게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고 복고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게 이제 그걸 약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걔가 결국은 지금 야권 반지를 끼고 결혼을 하게 된 그 남편인지 아닌지도 난 모르겠어. 그리고 벤치에서 앉아서 얘기했을 때 그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총을 하지 않았어라고 한 그 남자의 를 처음 만난 게 이 도시를 오기 전인지 후인지도 난 모르겠어. 왜냐면 영화에서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졸업 마지막 더스틴 호프만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지금 좋은 장면. 결혼식에서 도망 나온 장면이잖아요.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식에서 지금 도망 나왔잖아. 더스틴 호프만은 그때 막 상기되는 표정이고 이 신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고 생각에 잠기거든요. 그 장면 보다 운단 말이야. 썸머가. 왜 우냐고 물어봐가지고 좀 피곤한 것 같다고. 그냥 뭐 감정이 그랬더니 집에 보내줘. 자, 우리 조셉 고든 레빗이 분한 톰 이렇게 생각했겠지. 나는 이거 다 맞춰줬고 피곤하다 그러면 집에 보내줬고 뭐 눈치 다 봤고 이거 하자 그랬다 저거 하자 그랬다 다 맞춰줬는데 저걸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 근데 뭐냐면 뭔가를 감수하는 관계를 하기 싫었던 거야. 불편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물어봐줬어야 되는 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욕을 먹더라도 나도 이기적이야 너도 이기적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이 영화에서 그런 걸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 여자들은 보통 이건 뭐 여자 패널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자기가 어떻든 간에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기를 그리고 이렇게 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얘가 해줄 수 있는 캐파가 됐다면 굳이 얘가 막 흔들리거나 말과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행동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면 그냥 그거를 말로 규정하기보다 그냥 다독거려주면 해결됐을 거를 할 수 없는 캐파여가지고 계속 뭔가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잘 보여준 거라서 그 영화의 톤 자체가 굳이 쌍년으로 몰고 가려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보면 영화가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괜찮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마지막에 그 장면도 전 사실 그래서 보고 나서 그 뭐 애가 성장해서 평소에 말도 못 걸었을 여자한테 말을 거는 성숙으로 끝났다. 로도 안 받아들였고 사실 전 봤을 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 네, 조토끼가 클로이 모레츠 여동생이 말하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이별해봤잖아. 차 봤잖아. 차여도 봤잖아. 조토끼에게 차였던 여자들 중에도 얘가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조토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니까 찾겠지. 그냥 그 모든 연속일 뿐이었는데 방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카파가 안 돼서 쟤랑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지금 서로 카파가 다르고 얘는 이만한 그릇이고 내가 이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한 발 더 한 거는 성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인연인지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항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도 이 남자랑 단순히 내가 도리안 그레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남자가 말을 걸었지. 그렇게 되는데 됐어. 근데 절대 자기 입으로 첫눈에 반했다고 말 안 하거든요. 그냥 남자랑 지내다가 어느 날 일어났더니 깨달았어. 맨 처음 알게 되고 친해지고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계속 확인되는 게 있었겠죠. 조토끼랑은 전혀 다른 카파를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저는 결국 인연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남자가 된 것도 이거 있고. 나쁜 년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사람 없나? 이게 이렇게 어려운 명제였나? 이 어텀이랑도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1로 돌아가니까. 1이니까 똑같이 어텀의 500이라고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지금 카파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쵸. 그래서 마냥 성숙해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냥 그런 하나 느낌이라. 배웠고 뭐 그렇다면 나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날카롭고 쿨한 점을 남겨놨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러기엔 여름과 가을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남자를 옹호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쵸. 아, 남자의 병신 같은 게 너무 싫었어. 난 옹호는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았어. 마음이 너무 많이 기울어가지고. 남자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둘 중에 경중을 따져보자면 여자가 더 잘못했다. 아, 그래요? 전 남자가 더 잘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화가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난 잘못이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잘못한 건 아니지. 그래 이 영화는 말 많이 나올 것 같아.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맨 처음 사랑을 시작해가지고 하던 그때는 그때부터 능숙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막 오그라들게 쪽팔린 기억들이 많은데 그때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저는 남자를 막 여자를 욕하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 저거는 다 제가 찌질한 것 때문에 안 생길 일도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옹호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너무 착하게 자기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그냥 결국 진짜 사랑은 그래서 저도 어텀은 결국 1일이고 그게 평생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 결국 진짜 계속 말하는 게 같은 카파끼리 만나서 사랑은 쌍방으로 될 때만 겨우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아, 왜? 어텀 만났다가 깨지고 윈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얘 나쁜 애 하나 만나가지고 얘가 우여곡절 끝에 성장하는 애의 얘기로 보기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비중이 거의 동등한데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나쁜 여자를 만나서 성장하다고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 황대리한테 한 얘기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정리해버릴 영화가 아니다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어때? 할 그렇게 수도 정리할 수도 있지. 있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강요해. 꼰대야. 내가 그렇게 보겠다는 건데. 나 그렇게 인식했다는 건데. 여자 패널이 하나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이 영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근데 여자가 오면 여자 편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자의 관점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가 더 잘못했다. 모르죠, 그거야. 전혀 모르는 얘기죠. 왜냐면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왜냐면 옹호할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썸머 3명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토끼 한 명만 왔으면 좋겠어. 내가 스토리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답답하네. 뭔가 지금 그 황 대리님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필요 이상 빙의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조토끼는 뭐 시종일관 쭈구리였다는 거 인정하고 있는데 경중을 따져보자면 이게 여자의 잘못이 더 크다. 거봐.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그렇잖아. 나쁜 년, 쌍년과 쭈구리라고 하지 말고 병신이라고 해봅시다. 병신 같아요. 아니 전 똑같은 어감이에요. 똑같은 어감이에요. 여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뭐.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들고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에이 쭈구리 같은 놈 거기서 썸머 제대로 입주도 못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댓글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정리가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재개봉한 영화인데 잘 만들어진 영화고 상도 많이 받은 영화고 보셔도 썸 타기에 괜찮죠? 괜찮죠? 네. 그 할 연애하신 얘기도 많고. 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할 얘기도 많아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아, 썸머와 톤의 오빠랑 둘 중에 누가 편으로 더 갈라져서 경중을 따지고 네, 쭈구리냐 병신이냐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꼭 하시지 말아야 될 실수는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진짜 이것만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다 하잖아요, 우리. 그거 하다가 얘기하다가 나오면 진짜로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영화는 영화를 보고 네. 끝내시길 바랍니다. 올려드린 URL로 청취 후기나 네.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네. 참여해주시고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